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가 막을 내렸습니다. 매 경기마다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라운드는 특히 상위권 팀들의 성적이 순위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토트넘과 뉴캐슬의 순위 변동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캐슬은 11라운드까지 승점 18점으로 토트넘 승점 16점을 앞서 있었지만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뉴캐슬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토트넘은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웨스트햄에게 0-2로 패배하며 승점 추가에 실패했고 토트넘은 6위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순위 변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패배는 상위권 경쟁에서 잠시 주춤하는 계기가 되었고 토트넘은 상위권 진입을 위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는 리그 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다음 라운드 이후에도 팀들의 순위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홈에서 치러졌기에 다수의 축구 팬들은 뉴캐슬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웨스트햄은 뉴캐슬의 공격을 완벽히 봉쇄하며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책의 헤딩골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완비사카의 추가골은 웨스트햄의 승리를 굳히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뉴캐슬은 경기 내내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시도했지만 웨스트햄의 조직적인 수비와 단단한 미드필드 라인을 뚫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뉴캐슬은 2주 동안 휴식을 취했던 주요 선수들의 경기 감각 저하가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최근의 부진을 딛고 이번 승리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경기로 웨스트햄은 단순히 승점 3점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위권 탈출의 가능성과 함께 팀 분위기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뉴캐슬의 이번 패배로 승점은 그대로 18점에 머물렀으며 순위는 9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뉴캐슬이 상위권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된 결과이며 토트넘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6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는 단순히 뉴캐슬의 패배 덕분이 아니라 토트넘이 최근 몇 라운드 동안 꾸준히 승점을 쌓으며 상위권 경쟁에서 존재감을 유지해 온 결과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승점 19점으로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첼시와 아스날은 승점 22점으로 3점 앞서 있으며 브라이튼이 21점으로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은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라운드에서 풀럼과의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해야만 상위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는 언제나 변수가 많은 리그입니다. 토트넘의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 역시 토트넘의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첼시가 아스톤 빌라와 빅매치를 치르고 아스날은 웨스트햄과 맞붙습니다. 첼시는 최근 경기력 상승세를 보이며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스톤 빌라는 올 시즌 강력한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 강팀들을 상대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스날은 주중 챔피언스리그 포르투갈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스날의 체력적인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웨스트햄은 충분한 휴식 후 경기를 치르는 만큼 또 한 번의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결과들은 모두 토트넘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 역시 사우스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으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위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손흥민과 살라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두 명의 슈퍼스타로 각자 팀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는 팀 내 전술적 위치와 활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득점 기록만으로 이 두 선수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살라는 리버풀의 공격 전술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오른쪽 윙어로 시작하지만 경기 중 최전방까지 올라가 자유롭게 득점을 노리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미드필더와 풀백들은 살라에게 최적의 득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전술적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전술로 인해 살라는 매 시즌 많은 슈팅 기회를 얻으며 이는 높은 득점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대부분의 시즌 동안 특정 역할에 맞춰 활용되었습니다. 그는 팀 전술의 중심이라기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전술적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콘테 감독 체제에서 잠시 손흥민 중심의 전술이 운영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감독들은 손흥민을 윙어로 활용하며 득점보다는 팀플레이와 연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의 슈팅 기회는 살라보다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결정력과 효율성 면에서 살라와 견줄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2022 시즌에는 페널티킥 없이 공동 득점왕에 올랐으며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약발 비주력발 득점 기록에서도 상위권에 오르며 윙어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손흥민과 살라는 모두 계약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살라는 리버풀과 아직 재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이번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와 고액 주급이 재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리버풀이 살라를 떠나보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지만 팬들은 손흥민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길 바라는 팬들의 바람은 강렬하지만 팀 전술과 경기력 변화 없이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3-2024 시즌은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에게 전환점이 될 중요한 시즌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원 이상의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야 하며 토트넘은 상위권 도약과 우승 도전을 위해 전술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팀의 성공적인 시즌을 이끌며 마지막으로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이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에게 새로운 역사를 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의 여정의 끝까지 응원을 보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하며 그가 우리에게 남길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려봅시다. 이제부터는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에게 남은 경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와 헌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